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이거 있죠? 네, 교재.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우실 거는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댁에 가셔서 좀 신경 써서 다시 보셔야 될 부분 또 다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실 부분은 오늘 그 수업하고 점심시간 하고 하여간 오늘 끝낸다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에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댁에 가서 좀 외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댁에서 이제 복습하실 때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보험기간을 보시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 돼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라고 돼 있죠. 네, 2. 그거는 적과 전하고 적과 종료 후하고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험기간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대상재가 다르기 때문에 적과 종료 이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고요. 적과 종료 이유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 전이 있고요. 적과 후가 있어요. 적과 전이면 시작점이 언제일까요? 맨 처음 계약부터 하겠죠. 계약부터 언제까지 적과 종료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적과 전이니까. 그러면 앞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까지 구분하지 마시고 전부 다 언제예요?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죠. 거기서 언제까지예요? 적과 종료 시점까지겠죠. 여기까지겠죠. 근데 이 적과 종료 시점이 사과, 배하고 단감, 떫은감하고 이렇게 구분된대요. 두 개가. 이게 적과 종료 시점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얘는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요.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 그 다음에 일소 피해 이렇게 있습니다. 일소 피해. 우리 공부하실 때 일소를 그냥 일소로 하지 마시고 일소 피해까지 보시게요. 일소 피해라는 단어까지 같이 보시게요. 자,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렇게 태집지화가 있고요. 가을 동상해가 있고 일소피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보험기간이 나뉩니다. 얘는요. 자, 언제 시작할까? 적과 종료 얘는 언제 시작이? 얘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적과 종료 후에 끝나부터 그러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근데 얘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교재에 있는 거랑 같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가을 동상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사과, 배하고 단감하고 떫은감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요. 자, 가을 동상에는 언제 시작할까요? 가을이 시작할 때. 언제요? 가을이 시작할 때. 두 개 다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얘가 수학기 둘 다 똑같이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얘가 좀 이상해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과배는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얘는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피해는 적과 종료
이후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물론 앞에가 이제 판매 개시년으로 한번 따라 붙어요. 판매 개시년. 예? 아, 여기 우바. 감사합니다. 우바. 대기 가셔서 하실 때 꼭 이 표들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 갑니다. 복분자 무화과 2개를 가시는데 복분자 무화과 2개 같이 보시면 돼요. 수확 개시 전이 있고요. 수확 개시 후가 있어요. 자,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를 나누셔서 5말 6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칠판 보시고요. 단어가 지금 여기 뭐 있어요? 5말 6초 하셨죠? 시작이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입니다. 5월 말인데 얘가 5월 31일. 근데 이 앞에 이듬해란 말이죠. 이듬해. 6월 초니까 6월 1일이겠죠? 앞에 이듬해란 말부터 이듬해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여기가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어요. 물론 앞에도 무슨 말이 붙어요? 이듬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분자의 수확 개시 전에 보상하는 손해는 뭐 있을까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는요. 태풍, 강풍, 우박 하시면 되죠. 태풍, 강풍, 우박. 자, 여기 무화과 보시면 무화과 똑같이 동일하게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하시면 됩니다. 자, 수확 개시 전은 여기다가 7말 8초 하시면 됩니다. 7말 8초. 7말 8초. 자, 수확 개시 전 언제 시작하냐면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했어. 7월 말인데 얘가 7월 31일입니다. 앞에 이듬해란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듬해. 8초는요. 8월 1일이고요. 앞에 이듬해. 뭐 언제까지 하면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얘가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이듬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칠판 보시고 무화과 수확 개시 전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 개시 이후는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우박.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갖고는 안 돼요. 막 이 복분자 무화과는 써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감귤 보시면 감귤 아까 제가 보상하는 손해할 때 같이 한번 해보드렸죠. 한번 보시게요. 외우신 분도 계시고 못 외우신 분도 계신데 이 자리에서 그냥 외워보시게요. 시작점만 외우시면 돼요. 시작점 바라기
맨 마지막 이듬해 2월 말일. 이 중간에 있는 거 둘 중 하나 11월 30일, 12월 1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발하기부터 12월 1일 아니에요. 발하기부터 11월 30일까지 있죠. 여기가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있죠. 얘가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 단은 뭐예요? 나무 손해보장. 자, 이 중에서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을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여기가 보통약관, 여기는 특별약관, 여기도 특별약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과실손해보장 여기 보통약관에 있죠. 여기에 계약자가 이제 추가로 보장받겠다 가입하는 게 이게 추가보장 있으면 추가보장. 얘는 특별약관이에요. 특별약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혹시 계약자가 깜빡 잊고 발하기를 넘겨버렸으면 계약한 날짜, 계약처일 입사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OD가 있죠. OD는 계약처일 입사시 시작해서 결실 완료 시점인데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다 한번 써보실래요? 5개 겨로 적어버리세요. OD 옆에다 5개 겨로 적어버리세요. 자, 되셨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가 있습니다. 과수. 거기 표에 보시면 포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러죠? 잘 봐보세요. 구분의 밑에 포도 있죠? 거기다 옆에다 수학감소라고 적으세요. 수학감소. 그래서 보시면 위에 단어를 한번 두 개를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포, 개, 수, 일일, 포개 일일 적어보세요. 포개 일일 적어보세요. 일단 단어를 한번 적어보시고 포도 옆에다 적으셔야 돼요. 위에다 적으시 마시고. 자, 뭔 말이냐면 포도는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일자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10월 11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되셨을까요? 네. 근데 보시면 숫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학하는 거는 포도를 수학하죠. 얘는 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없죠. 그냥 계약철 입사 시작해서 10월 10일 날 끝나는 애예요. 얘는 포도인데 수학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나무하고 비가림수는 수학 안 하죠. 걔네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림시설. 나무는 뒤에 있죠. 지금 뒤에 따로 빼놨습니다. 제가. 비가림시설은 수학 안 하죠. 그러니까 화재위험 보장이라 해서 비가림시설이랑 해가지고 10월 10일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두를 보시면 자두. 수학감소부장인데요.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이 끝납니다. 그런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네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옆에다가 자두 옆에다가 자계수구 한번 적어보세요. 자계수구. 자두는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유자 보시면 유자는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했는데 보장 종료가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뭐예요? 수학 개시 시점이 그 개시에다 동그란 빨간색 동그란 적으시고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래서 유계 개시 이게 개자가 수학 개시 시점입니다. 수학 개시 시점. 그런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조금 유치한 방법이긴 해도 암기하실 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미자 보시면 수학감소 보장 방식인데 어디에 돼 있어요?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오미 개수 11. 오미자는 OOD하고 헷갈리니까 오미 개수 11. 자, 다섯 번째 복숭아 보시면 복숭아는 지금 보니까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 끝나죠? 근데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네요. 그 포도랑 똑같죠? 복개수 11 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6번의 밤을 보시면 발하기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밤발수시 하십니다. 밤발수시에서 발하기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이 끝났는데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월 10일이요) 31일 아닌가요? 31일이 맞을 건데요. 예. 참달에 보시면요. 참달에는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거기 참달에 보통 약간 참달에 과일 있죠? 그거만 보시면 꽃눈 분화기에 시작해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그 옆에 어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때 말하는 11월 30일은 이듬해 11월 3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듬해. 그래서 참달에는 참꽃수 일단 보시게 참꽃수 꽃눈 분화기에 시작해서 해당 꽃눈의 성장이 종료되어 성장의 맺은 과실의 수학기 종료 시점 하시면 됩니다. 자, 매실을 보시면 매실은 계약철 입사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이 끝났는데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그러면 매개수 7 하시면 됩니다. 매개수 7. 계약철 입사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대추를 보시면 대추. 신초 발하기에 시작해서 다만 신초 발하기 경과는 계약철 입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대추는 그래서 대신수시
대신 수시. 되셨어요? 호두 보시면 발화기에 시작해서 보장 종료일이 수학기 종료 시점이래요. 근데 9월 30일을 초과 썼습니다. 호발 수구 하시면 되죠. 호발 수구. 그 다음에 살구는 조심하세요. 살구는 지금까지 보시면 끝에 있는 말이 그 월에 30일이나 31일에 끝났죠. 호두는 물론 저기 복분자 같은 경우는 6월 20일 날 끝났지만 호두는 살구는 언제 끝나요?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우실 때 호, 개, 수, 7로 외우시는데 이때 7이 7월 20일입니다. 20일. 살구일 때죠. 제가 미쳤나 보네요. 살구. 호든 여가 있죠. 미쳤어 제가. 이거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을 보시면 논작물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벼입니다. 벼하고 벼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됐습니다. 일단 지우고 일단 벼 잠깐 보고 계세요. 벼는 보장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양, 직파, 불능이 있고요. 제2양, 제-직파 보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불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감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단어 뒤에는 다 보장이란 말 붙어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이란 말은 벼를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못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처음부터 못 심은 겁니다. 안 심은 거예요. 보상하는 재를 못 심은 거예요. 맨 처음에부터 들어가겠죠? 계약 체결일 며칠? 24시에 시작해서 최소한은 여태까지는 벼를 심어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게 뭐고 이양 한계일입니다. 그 이양 한계일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까지는 심어라 그래 말이에요. 늦어도 7월 31일까지 심어라. 자, 제2양 제2판 제자를 보니까 벼를 심었다는 이야기 못 심었다는 이야기? 심었죠. 심어가지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시 심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앞에가 전제가 전부 다 벼를 심은 걸 전제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2양 완료일을 붙습니다. 완료일. 뭐 책에는 2양 직파란 말도 붙죠. 일단 2양 완료일 24시 시작합니다. 전부 다 벼를 심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얘는 지금 다시 심는 거잖아요. 다시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경작불능은 벼를 심었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장받는 건데 언제냐면 출수기 전까지입니다. 출수기 전까지. 거기 보시면 수학 불능하고 수학 감소 보장하고 지금 보험기간 둘이 똑같죠. 그 이유는 뭐냐면 수학 불능은요. 수학 감소 그게 수확량 조사, 수학 감소 조사, 수확량 조사 했겠죠. 하겠죠. 그 수확량 조사 나갈 때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조사가 아니라 이 조사를 나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평가사고요. 여기 계약자가 계셔요. 같이 손잡고 갑니다. 논으로 가요. 논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상태가 영개판이에요. 이제 조사를 하겠죠. 상태가 영개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벼가 못 먹을 것 같아. 암만 봐도 못 먹을 정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벼가 그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었다 싶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계약자 둘이 손잡고 뭐부터 가요? 수학감소 조사부터 갑니다. 수학량 조사부터 가갖고 이거다 싶으면 얘기하는 거고 이거다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둘이는 어쩐다? 계약 보험 기간이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몇 월 며칠을 초과할 수 없어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재직파 요 보에서 이제 안 나온 게 있는데 출제가 배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출제가 됐거든요. 안 나온 부분인데 이게 안 나왔어요 지금. 1과목에서는 이게 안 나왔어요. 2과목에서는 안 나온 게 몇 군데 있긴 한데 1과목에서는 지금 이게 안 나왔어요 지금 벼가. 특히나 이 출수 기전이 바뀌어가지고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콩에서 보시면 콩에서 경작불능보장의 보험 일단 나오겠지만 그게 종실 비대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농협에서 그렇게 농협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농구모험부터 시작해서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하죠. 거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바꾼 거예요. 이 보험 기간 자체를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7월 31일. 그 다음 미를 보시면 수학감소 보장, 경작불능 보장 보실 필요 없고요. 수학감소 보장 보시면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밀계 수육 하시면 밀계 수육. 자, 벌이 수학감소 보장만 봐보세요. 벌이 보시면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어떻게 돼요? 보계 수육 둘이 똑같죠? 미하고 벌이하고 지금 보험기간 둘이 똑같죠? 네,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밭작물 보시면 되는데 밭작물 차를 보시면 차 아까 그 해차라 하면 차나무의 신초가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차나무 그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 농협의 통상 수확 생산자 조합 수매 기한 5월 며칠이요? 10일. 네, 그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에 보시면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해차 수확 종료 시점이다. 거기 보이시나요? 예, 그게 몇 월 며칠 초과할 수 없어요? 5월 10일. 그래서 외우실 때 차, 개, 해, 오 하시면 됩니다. 차, 개, 해, 오. 콩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 보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작불능 보장 보험 기간이 중요해요. 콩을 일단 보시면 됩니다. 콩은 계약철 입사 시작에 수학기 종료 시점이 끝나요. 경작불능 보장은 어떻게 돼? 수학 개시 시점이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종실 비대기 전이다 라고 돼 있죠. 종실 비대기는 콩깍지 형성기예요? 꼬투리 형성기예요? 꼬투리 형성기다.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꼬투리나마 기억 안 나서 콩깍지 적으실까봐 진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적으신 분이 계셨어요. 3회 때 이게 진짜 꼬투리를 가로 넣게 하고 꼬투리 적으라 했는데 콩깍지 적으셔가 틀리신 분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분이 재수하셔가 사회에 합격하셨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누님 답 쓴 거 말해도 돼? 창피한데요? 그래. 말해. 계속 써먹고 있어 지금. 3번에 보시면 양파 나오죠? 양파 수학감소 보장 보시면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양계 수육. 마늘도 똑같아요. 마늘 보시면. 자, 수학감소 보장 보시면 계약철 입사 시에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마계 수육인데요. 그 밑에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재파종 보이시나요? 네, 그 별표 치시고 재파종 보시면
계약처 입사 시작해서 판매 개시 연도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는 다시 파종해라. 그래서 여기 요 개수육 들어온 게 이제 다 나왔어요. 아까 밀 있었죠? 밀개수육, 그다음에 보리, 보개수육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를 접을 다 지워불고 1, 2, 3, 4 전부 다 무슨 말이 들어와야 돼요?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시험 보시면 다 적어놓고 이상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다 똑같으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설마 그럴 라디야? 아마 재밌어질 겁니다. 진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나오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틀리신 분이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감자 보시면요. 가을 감자 별표 치시고요. 가을 감자. 지금 제가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가을 감자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을 감자. 가을 감자는 잠깐만 칠판 봐보시고 수 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적어드릴 때 세 글자로 딱 끝나잖아요. 얘는 보통 11월 30일 날 끝나는 애들이에요. 수학기 종료 시점이 11월 30일 날. 그런데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 얘는 몇 월 며칠 초과할 수 없어요? 12월 1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 맞아요. 맞죠? 제주 위에 쪽이 전부 다 제주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주도만. 자, 여기서 보시면 얘하고 얘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고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 하시면 거기도 가을 감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을 감자는 가입 지역이 전남 보성밖에 안 됩니다. 전남 보성. 그러니까 제주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감자 보험 기간 나온다 치면 얘가 수익 감소인지 수학 감소인지를 보세요. 수학 감소면 이렇게 들어가요. 수익 감소면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옥수수 보시면 옥수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옥계수구 한번 적어보세요. 옥계수구. 계약일 보험계약 계약적 입사시라고 해도 돼요. 옥계수구에서 보험계약 입사시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양배추를 보시면 양배추는 이게 말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시작을 양배추는 정식한대요. 정식 완료일 24시에 시작하셔가지고요. 잠깐만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바라기를 계약자가 깜빡하면 경과한 경우는 계약처 입사시라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식 완료를 경과한 경우는 계약 체결 24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계약 앞에가 이렇게 계약 체결이란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지나면 뭐예요? 계약 체결 24시예요. 근데 이 정식 완료일은 몇 월 며칠 초과할 수 없냐?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정식 완료일은.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냐?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게 양배추가 그 품종에 따라 재배하는 시기 있죠. 재배 시기에 따른 품종, 그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에 따라서 그 보험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생종은 이듬해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28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생종은요. 이듬해 3월 15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만생종은요. 이듬해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 이 날짜, 양배추는 이 날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식 혹시 보이시나요? 재정식 보이시면 재정식 종료 시점인데 그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10월 15일. 자, 넘겨보시면 이제 봄감자가 나옵니다. 봄감자. 자, 수확감소보장 봄감자. 그러면 파종 완료일 24시인데 보험 계약 시 파종 완료일 경과한결은 언제? 계약 체결일 24시. 네, 종기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고 다만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보시면 뭐 괄호 쳐져가지고 다만 뭐 다 나오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감자는 봄파 수칠 하시면 됩니다. 봄파 수칠. 자, 9번에 보시면 고구마 수확감소 보장만 보시면 돼요. 경작불능 안 보셔도 됩니다. 계약철 24시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다. 그런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고개수시. 고개수시. 잠깐만 7번 보시고, 걔는 뭐예요? 계약철 24시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 끝났는데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밑에 감자가 지금 고랭지 감자 나와 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랭지 감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고랭지 감자라는 표현은 2과목에 있는 표현이고 1과목에서는 감자, 고랭지 재배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우기 편하시다 그냥 고랭지 감자를 저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랭지 감자도 똑같아요. 고구마랑. 고개 수십니다. 자, 11번에 팥 조심하시고요. 팥은 계약철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그 수확기 종료 시점이 11월 1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11월 13일 동그라미 처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특정 이연 방식 인삼 있죠? 인삼 별표 한번 쳐보세요. 얘는 일단은 인삼은 1형이 있고 지금 2형이 있죠? 1형은 언제 시작해요? 5월 1일 날 시작하죠.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4월 30일까지. 2형은요? 11월 1일 날 시작해서 10월 31일 뭐 24시가 따라 붙죠? 여기까지예요. 여기 잠깐만 4월 30일, 10월 31일은 전부 다 이듬해입니다. 둘 다 1년이에요. 1년. 그런데 1형 있죠. 1형. 4월 30일에 뭐 이상한 말이 하나 따라 붙어 있죠. 몇 년근이에요? 6년근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그건 밑줄 안 쳐보시고요. 자, 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게 해드릴게요. 원래 인삼은 6년근 가입할 수 있어요? 뭐래요? 없어요. 6년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 수확량에 보시면 5년근까지만 나와 있죠. 여기가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요겁니다. 요거. 1형을 가입했는데 1형. 여기가 2020년 5월 1일이고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2021년 4월 30일이겠죠? 이전에는 그러면 2019년 5월 1일이 있겠죠? 2020년 4월 30일이 있겠죠? 이때 5년근으로 가입했어요. 몇 년근이 돼요? 이때? 6년근이죠? 이때도 똑같이 6년근이 되죠? 이때 수확을 못 해버린 거예요. 6년근짜리를. 수확기가 안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2021년 4월 30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2020년
2020년 10월 30일까지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얘를 갖다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1년 넘어가지 않고. 이해되셨을 거지?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그래서 밑에 다만 6년근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6년근을 봤을 때 판매 개시 2020년이에요 지금. 2020년 몇 월까지? 10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요거 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말. 요거 어떻게 비틀어 버리면 현장에서 급하셔가지고 이게 시험을 보시면 좀 보실 때 시험을 치르실 때 그 평소에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발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놓치고 막 갈 수도 있거든.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수익 감소를 보시면 수익 감소. 콩, 양파, 양배추, 마늘, 포도, 가을 감자, 고구마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자, 계약철 입사 시부터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이에요. 근데 가을 감자는 보장 개시가 계약철 입사 시간이 아니라 파종 완료일 24시. 양배추는 정식 완료일 24시란 말 쓰고 보장 종료일이 뭐예요? 수확기 가격 공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신 거 와중에 자, 경작 불능 보장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보험기간 전부 다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해서 수확 개시 시점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변은요, 수, 기, 전, 콩은요, 종실, 비대기 전, 그다음에 팥은요, 똑같죠? 종실, 비대기 전, 경작불능 보장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종합위험 보장, 원예 시설, 그다음에 버섯 보시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1년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죠. 그 문장 밑줄 쳐보세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 원예 시설, 그게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기간은 몇 년이란 소리예요, 원래가? 1년이 원칙이에요. 1년이 원칙. 옆에 보시면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럼 존치 기간 1년 미만이란 말은 어떤 거라는 소리예요? 1년 안에 철거해 버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쩐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은 존치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계약자 임의로 존치 기간 일부를 보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그 말은 이동식 농업용 즉 존치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체결하는 애들은 존치 기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이게 최소한 얼마나 보험 기간 얼마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4개월. 예. 기존 계약의 보험 종료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된다. 이 말 혹시 아신가요? 아시죠? 맨날 경험하는 일입니다. 맨날 자동차 보험 드실 때 자기가 5월 1일 날 시작을 해요. 근데 5월 1일 날 시작, 5월 1일 날 보험 안 들잖아요. 4월 한 25일 날이나 보험 드시죠? 드시면 4월 26일부터 시작하나요? 5월 1일부터 시작하죠? 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근데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5월 1일 이전에 갱신 계약 체결해요. 4월 25일 날. 그러면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보험 계약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만 가입되어 하우스 단지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아까 갱신 계약 그러니까 어쩐다 소리예요. 지금 목적물이 계속 존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동식 농업용 하우스는 이동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 1년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없죠. 목적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계약 못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아예 보험계 다 끝내버리시고, 우리 점심 드시고 하시게요.
자, 9번에 보시면 밭작물이 나옵니다. 9페이지 보시면 8번 생산비 보장 밭작물 보시면 자, 고추 보시면요. 보상 개시가 계약철 입사 시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종료가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동그라미 쳐보시고 150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단호박부터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기 잠깐만 보시고요. 제목이 거기가 지금 8번 종합 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고추부터 시작해. 한 장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있나? 시금치까지 있나요? 예, 시금치까지 있으시죠? 시금치까지 있습니다. 시금치까지. 근데 여기 있는 고추가 있는데 이 고추를 빼고 고추 빼고 나머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을 공부하시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 기간하고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두 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 얘네들은 브로콜리 빼고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이다. 그런 것들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는 두 개만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나올 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받으신 거 저기 3,000원짜리 프린트물 뒤에 보시면 그 요약사항이 얘네들은 없어요. 얘네들은 요약사항 자체가 보시면. 자, 단호박 보시면요. 2번에 괄호 2번에 단호박 보시면 생산비 보장만 보시면 됩니다. 경작불 정식 완료일 24시에 시작해서 자, 정식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자, 90일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는 계약처 입사시고 정식 완료일은 자, 5월 29일 동그라미 쳐 보시고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혹시 보시면 경작불능 보장 보시면 보장 종료일이 최초 수확 직전인데 단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에서 정하는 보장 종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 혹시 보이시나요?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말. 신경 안 써도 돼. 위에 있는 말 있죠? 정식일로도 90일째 된 날 24시 있죠?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 복사 붙이기 싫어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의미입니다. 지금이.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에서 정하는 보장 종료일이 언제예요? 정식일로도 90일째 된다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 갖다 쓴 말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려 쓴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밑에 그냥 똑같이 90일째 된다는 24시로 돼 있었어요. 대파를 보시면 생산비 보장, 그래서 제가 생산비 보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험기간을. 생산비 보장을 보시면 정식 완료 입사시에 시작해서 정식일로부터 200일째 되는 날 24시. 그 다음에 정식 완료일은 5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랭지 배치 보시면 생산비 보장 정식 완료 입사시에 시작해서 정식일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24시예요? 70일째 되는 날 24시. 근데 정식 완료일은 7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개를 짬뽕 해갖고 전부 다 내버리면 골 때립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고랭지 무 보시면 생산비 보장인데 파종 완료 입사시에 시작해서 파종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파종 완료일은 7월 30일을 초과할 수. 일단 체크만 하고 하세요. 체크만. 다시 한번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브로콜리 보시면 자, 정식 완료 입사시에 시작해서 정식일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 24시예요? 160일째 되는 날 24시. 자, 괄호 7번 당근을 보시면 당근은 파종한대요. 파종 완료 입사시에 시작해서 최초 수확 시점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골 때립니다.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저 이야기 해드렸죠. 정규 수업 시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2월 29일은 날짜 제가 만든다. 이거 틀린 오타가 아니라 업무 방법에 써져 있는 날짜예요. 왜 그랬냐 제 생각인데 업무 방법서 만드신 분이 당근을 쓰시면서 달력을 딱 보니까 2월 달을 보니까 2월 달 29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근은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다른 데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2월 28일 적어놓은 게 있고, 2월 말이라고 적어야 맞겠죠?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30일, 31일 정해도 되지만, 뭐 2월 달은 말이라 적어야 맞는데. 근데 이제 당근의 파종 완료일은 밑에 보시면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보이시나요? 네. 메밀 보시면요. 메밀이 파종 완료 입사 시에 시작해서 최초 수확 직전인데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월동 배추를 보시면 정식 완료 입사 시에 시작해서 최초 수확 직전인데 이듬해 3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근데 월동 배추의 정식 완료일은 9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월동물을 보시면 생산비 보장에 파종 완료 입사 시작해서 최초 수확 시점인데 이듬해 3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파종 완료일은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쪽파가 있는데 쪽파. 생산비 보자만 묶어놨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쪽파 1형하고 2형 있습니다. 둘 다 파종 완료 입사 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1형은요. 1형, 2형 둘 다 최초 수확 시점이죠. 1형은 당해년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2형은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금치를 보시면 생산비 보장인데 파종 완료일 죄송합니다. 쪽파의 파종 완료를 10월 15일에 초과할 수 없다. 그거 보시고 체크하시고요. 시금치 보시면 파종 완료 입사 시에 시작해서 최초 수확 시점인데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종 완료일은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만 불러주고 왔는데 뭔 효과가 있냐? 그런데 앞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거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 방금 같이 그 적과전 종합위원반식 2부터 생산비 보장,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까지는 그래도 농업수익감소 밭작물까지는 할 만하셨죠. 앞글자만 보고 외우시면 되니까. 그랬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포스트잇이나 좀 큰 거에다가 한번 써보셔가지고 그냥 심심하실 때마다 보시면 돼요. 진짜 한 세 군데 쓰셔가지고 차에 핸들에다 붙여놓으시고 아니면 어디다 붙여놓으셔가지고 보실 때마다 그 읽으시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 다 읽으실 때 범계수식 뭐 하면서 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 있죠.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제 정독을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요거 시험 문제 어렵게 내버리면 골 때려버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예, 1시간 이제 2시에 시작할 거예요. 예, 2시에 시작할 거예요. 저희 점심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